스테이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모티브의 고영성 소장님 모셔가지고 김성 소장님이 또 그 스테이 건축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그런 걸로? 각자가 각자 그런 걸 각자 좀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이제 Q&A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딱히 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딱히 나눠드리지 않았었고 포모티브가 어떤 의미예요? 포모티브는 사실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뭔가 형태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보면은 뭔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그 중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이라는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의적으로 저희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결과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포모티브니까 뭔가 형태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사무소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이름을 정한 거였던 거예요. 공간 변태 때도 그 질문으로 묻고 싶었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페 건축이 거의 이거는 이제 요새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그런 공공 건물 이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건축적인 부분들이 실험이 되는 장인 것 같고, 최근에 느끼는 거는 올 겨울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가족들 어디 가려고 저 강화도 쪽 막 이쪽 와 완전 매진이더라고요 다. 어차피 이제 모든 이렇게 어플이나 알고리즘들이 다 이제 연관된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 건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이거 이것도 또 하나의 아까 카페처럼 맞아요. 와 중요한 그런 거고, 결국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걸로 또 귀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비되는 거에 있어서 아 이게 건축에 대해서 또 실험의 장이 되는 거구나, 그 정도. 그래서 참 재밌는 거다 건축가로서는. 스테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택하고 비슷하지 않아? 주택 아니야?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스테이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깊이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주택도 스테이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스테이를 하면서 생각한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같이 가면 스테이는 진짜 망한다. 이 정도로 다르거든요. 사실 그 스테이라는 거에 정의를 먼저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테이 건축이라는 분야를 정말 따로 떼놓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게 이제 어떤 임팩트 있는 이미지들을 올릴 때 거의 대부분이 스테이가 많아요. 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자체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저게 뭐지? 저게 뭐 미술관인가? 도서관인가? 뭐지?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스테이 건축이거든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주택은 항상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스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일상적인 것들이 다 집약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머무는 시간도 비교적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뜨는 거잖아요. 왜 뜨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커피값을 주고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유현준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공공공간 같은 거,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을 내고 그런 좋은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는 없으니까, 실내적인 공간이. 근데 그 역할을 또 미술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또 가서 또 뭘 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도 알아보는 게, 이번에 알아봤던 포인트가 가족 모임인데 애견이 좀 돼야 되고, 이게 근데 같이 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겨울도 이게 뭐 비수기가 아니에요. 성수기야, 성수기. 다 풀로 2개월 전에 다 제가 봤을 땐 다 닫혔어요. 좋은 것들은. 특히 이미지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파트에 갇혀 있는 거에서 코로나 이것도 같이 접목되면서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특히 그래서 아마 찾을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독채일 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카페도 그렇지만 사실 스테이도 경험을 사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사는 곳이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스테이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에 갔을 때
난 한 번도 이런 공간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데 하는 요소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테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주목하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설계할 때랑은 완벽히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굳이 주택에 뭐 그런 기능적인 걸 딸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이란 용어는 예전에 이제 사실은 뭐 호텔이라는 게 있고 뭐 모텔이 있고 뭐 민박집이 있고 뭐 하다가 이제 펜션이라고 해서 펜션이라는 용어를 아직 많이 쓰죠. 그러니까 펜션은 근데 이제 지금 느끼기에는 스테이에 비해서는 이제 좀 오래된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원래 뭐 호텔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단독형 펜션 같은 게 요새는 그걸 안 쓰고 스테이를 쓰는데 뭐 머무르다 그런 뜻인데 조금은 이렇게 뭔가 저한테는 좀 어색하긴 해요. 예. 너무 좀 수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머무르다. 뭐 근데 막 뭔가를 느껴야 되고 이런 거는 또 건축가로서 보면은 조금 그렇게 아닌 것도 있고 그냥 편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어떤 공간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또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저도 이제 그런 걸 찾게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또 가족들도 좀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느끼고 싶은 거지. 되게 재밌는 거는 그 평안함 있잖아요. 편안함. 그것도 편안함도 굉장히 특별하게 편안해야 맞아, 되는 맞아.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주택의 편안함이 아니라 네. 정확한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네. 비일상성인데 네. 여행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행의 여정을 따라 한 어느 순간에는 근데 박을 해야 된다면 거기가 비일상적인 연속이 계속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비일상적인 호텔 가면 우리가 읽지 못했던 공간들이 있고 재료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식상해지고 적층되어 있는 공간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게 배제됐었는데 단독으로 마당을 갖고 점유하는 거 거기에 뭐 사우나라든지 스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더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보면.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주변 환경이 받쳐주면 더 좋은 거고 그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하게 설계를 한다면 그게 이제 무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스테이 건축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황당했던 사이트가 있어요. 갔는데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홍천에 올라운드원이라고 옆에 이제 보강토 옹벽으로 산을 전체를 다 해놨어요. 그 대지에서 보면 보강토 옹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편 쪽으로 다 돌려서 뷰를 이쪽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막 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딱 들어가면 이 보강토 옹벽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오히려 그 스테이라는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맞아, 스테이가 저는 반감도 가는 단어라 그러는데 너무 의미부여한 것 같고 근데 가볍게 보면 옛날에는 여정을 다니다가 잘 수밖에 없는 공간이 숙박시설이었는데 스테이는 스테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다른 여정은 다 필요 없고 거기 가서의 행위, 공간에서의 여유로움, 거기서의 식도락 뭐 이런 것들이 그 행태들 정도만 잘 이루어져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풍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실 그런 게 더 오히려 근교했는데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조성한다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의 목적만 바라본다면. 최근에 뭐 제가 양평 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벙커라고 있어요. 콘크리트로 돼 있는 중정 있고 그 중정에 뭐 이렇게 해서 욕조 있고 비슷한 사진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 근데 주변은 뭐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담양인가 뭐 이렇게 호시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박현진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아예 목적이 돼버린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기 가서 내가 딱 입시 시간이 돼서 도착해서 딱 체크아웃 할 때까지 난 온전히 여기만 있겠다. 라는 그 여행 패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스테이 건축이 뭔가 더 돋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펜션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단체로 가는 쪽이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그쪽에서의 이제 사업성은 좀 저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스테이나 펜션이나 어디로 놀러 가서 어떤 공간을 경험한다고 해야 되나? 펜션은 좀 다른가? 아무튼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펜션은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치게 해가지고 먹고 자고. 펜션은 한 15년, 20년 대부도 펜션 단지가 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행 패턴들이 지금 하는 그때는 거? 직장에서도 MT를 갔었고
교육 워크숍 한다 그러고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는데 그냥 독채를 빌렸어. 그러니까는 그 한 번에 10명, 많게는 2,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독채 공간들이 중요했었는데 스테이가 사실은 이제는 15평이어도 돼요. 12평이어도 돼요. 한 가족, 연인 아니면 뭐 부모까지 정도의 그 정도만 수용, 오히려 그게 더 스테이를 관리하기 편해지잖아요. 오히려 4명 이상 안 받는 스테이도 있잖아요. 네. 2명 이상 안 받거나. 스테이를 부모님과 할 수 있어요. 가져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을 때는 그게 또 수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와 저희 부모님 그렇게 같이 하면 간다고 잘 봐요. 그래 주죠. 근데 그게- 그거는 요새는 좀 그런 것도 더 어떤 경험의 요소로 해가지고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좀 더 소수의 인원이 좀 더 이렇게 밀도가 적은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이 소수의 인원이 젊은 친구 그러니까 커플이나 네. 아니면 친구들이 젊은 말 세대들이 끊을게요. 좀- 이래서 아들이 갈 네. 필요 없는 거야. 미안. 아이들은 엄마랑 스테이 가요. 스테이 가. 맞아요. 스테이 맞아요. 가. 네. 너 가? 요번에 그거 같아? 아, 우리 그래. 어머니 칠순인데 미안. 아니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며느리 이제 제 와이프 이렇게 갑자기 요번에는 여자들끼리 가지 그러더니 돈 보내라고 오늘 입금했어. 다낭으로 간다고. 아. 그렇구나. 내가 갑니다. 올드했어. 네. 내가 그러니까 올드했어. 예전에는 아무튼 뭐 이렇게 스테이라고 이제 한다고 치면은 진짜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일단은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바닷가가 됐든 뭐 산이 됐든 맞아.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 숙박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그냥 잠자고 좀 저렴하게 어떻게 구하지 그런 게 많았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이고 저렴하게 민박에 살짝 번영된 막 저렴한 거 찾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내가 돈을 좀 소비하더라도 나는 정말 좀 이렇게 추억을 남기고 싶다. 누구나 좀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그런 뭐 젊다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갔는데 막 애매하게 갔는데 그게 더 짜린다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스테이를 먼저 숙박을 어디서 할 건지를 먼저 하고 관광지가 뭐 거기서 거기니까. 맞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갈 때는 거기가 어딘지가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숙박은 대충 자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이는 게 거의 비슷한 풍광.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뭐 동해 바다가 됐든 뭐 음.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어디 요 근교 양평에 있든 어디 뭐 시골차기에 있든 오히려 뭐 좀 프라이빗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걔를 먼저 하고 주변은 내가 차 타고 좀 더 나가서 바닷가가 근처에 있으면 좋고 아니면 거기 있고 또 거기 또 근처에 또 그렇게 또 카페들이 또 있어. 그래서 단어가 펜션 말고 다르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가 등장하기 네. 적절해 보여서 계속 유지되는 거지. 이 다음 제네레이션은 또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맞아요. 먼저 사용하게 된 거야? 스테이. 누가 먼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뭐 누가 먼저라고 한다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제주도의 토리코티지라는 그 브랜드의 그 스테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대표님이 토리코티지 대표님이 원래 처음에 스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지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옮겨갔는데 그분이 이제 마케팅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브랜딩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드셨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한두 번 쓰니까 이게 쫙 다 퍼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대체할 만한 뭐 네, 다른 맞아요. 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호텔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건축 문법적으로 비슷한 부분. 호텔도 굉장히 올드해 보이죠 지금. 호텔과의 굉장히 스테이의 차이는 그러면은 뭘까? 호텔 너무 이제 답답한 느낌 들어요. 호텔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맞아. 아니, 그렇게 공동주택이 보면 나도 나쁘냐? 느꼈대. 공동주택의 니즈는 있지. 어. 호텔 갈 때는 그러니까 호텔 가는 진짜로 거죠. 호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호텔이 아니고 진짜 호텔이라 치면 그 돈이면 내가 스테이 물론 스테이는 더 비싸긴 하지만 그게 훨씬 진짜 공동주택 말씀하신 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이면 정말 좋은 곳인데 사실은. 그리고 솔직히 자유도가 좀 있죠. 사실 스테이 같은 경우는 호텔은 뭐 애들이나 뭐 이렇게 데려갔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네. 스테이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우니까. 애가 있으면 호텔보다는 스테이를 더 찾게 되죠. 네, 애가 맞아요. 있으면? 네, 네. 저는 후저도 pension을 찾지 호텔로 잘 안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네. 있으면. 네. 왜냐하면 쉬질 않고 뛰기 때문에 맞아요. 남자애들은 호텔은 그냥 뭐 편안하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자는 개념이 있고 뭐 전망도 있으면 비즈니스 할 때는 호텔이 더 편하죠. 굳이 스테이. 그러면 스테이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